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게 23%로 나타났네요. 지난주보다 4% 정도 내렸습니다. 총선 이후에 넉 달째 계속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비해서 4%포인트나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23%를 기록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10%대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인간이 이렇게 못하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냐면 경제, 민생, 물가 이걸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민생도 엉망이고 물가도 잡지 못한다. 이게 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가 8%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27, 28, 29, 3일 동안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어제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조사를 한다면은 어제 그 뻔뻔한 모습을 봤다면 아마 9% 정도로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통 미흡이 8%, 그리고 매우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내 보니까 넌 무조건 잘못해. 이게 7%에 이릅니다. 이만큼 국민들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브리핑에서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차피 써준 원고 그대로 읽는 것이니까 자기 잘못한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특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뭔가 반성한다. 후회야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잖아요. 기자회견도 어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무작위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무작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기자단하고 대변인실하고 잘 각본을 짠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실 직원들이 그런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잘 접어야 된다. 안 보이게 접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자들이 손을 들고 대변인이 무작위로 지명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은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껄끄러운 기자가 껄끄러운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화나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어차피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극본대로, 그러니까 각본대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제 기자회견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라는 것은 뭔가 좀 극적이어야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상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가상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자들은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윤 대통령은 가상의 세계에서 답변을 하니까 누군가가 극본을 쓰고 대통령은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가상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 말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의료 현장에서 의대 정원 문제로 증원 문제로 의사들이 수개월째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계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무슨 헛소리냐. 거기다 뒤에다 덧붙이죠. 의료 현장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언제 가봤습니까? 지난 4월 이후에 의료 현장을 그 사람 일정을 보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가보지 않으면서 기자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너 의료 현장이나 가보고 말해. 아무 문제가 없어 임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무 차질이 없어. 뭔 소리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히 지금 똥꼬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 가보지도 않으면서 너나 의료 현장 가봐라 너희들 뭐 이런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 중입니까? 지금 응급의료센터 10곳 가운데 7곳. 이곳이 바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울산대, 건양대.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미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응급실들이 당직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진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이 인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진료 중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이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았을 때 야간에 운영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인데 야간 진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대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이 난리가 나 있는데 그건 뭐 의료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거 아니야.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지금 뭐 드라마를 저렇게 하고 있나? 뭐 가상현실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응급의료 그 센터 거기에 인원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원래부터 적었어.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원래 적었어. 그래서 내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를 내가 확대할 거야. 의사 정원 확대하는 것을 누가 싫어라 갑니까? 다만 원활하게 해야지, 원활하게. 갈등을 빚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도 뭔 소리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도 의정 갈등을 풀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의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똥꼬집만 부리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개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 궁에 살면서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다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걷는 임금님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낯설지가 않다. 도대체 대통령이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대통령이 응급실 갈 일이 없어서 현실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냐 그랬습니다. 대통령 뭐 좀 아파도 주치의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24%가 윤석열 잘한다 라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게 더 안심이 잘한답니다.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24%로 갤럽 조사에서 나왔으니까 윤석열은 좋겠어요. 바지에 똥 싸고 막 그래도 야 잘한다 하고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윤석열이 가장 못한 게 의료개혁을 저따위로 한 거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못한 게 뭡니까? 경제 문제, 경제. 서민경제 파탄시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어제 뭐라 그랬냐.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답니다. 야, 정말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에서도 그랬어요. 현실 인식의 참담함을 느낀다. 야, 같은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인식에 참담하다 이놈아라고는 안 했겠지. 이 사람아 라고 했겠지. 자, 지금 서민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서민 고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계부채 아닙니까? 그리고 집값 폭등. 집값 잡겠다면서요. 집값을 어떻게 잡아 네가.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고용 침체, 실질 임금 감소,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키워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잖아. 관세를 계속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세수가 빵꾸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네, 도약한답니다. 내가 볼 때는 더 크게 망조가 될 것이다. 진짜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됐대.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올해 2분기 GDP를 봐봐요. GDP 성장률,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0.2%야. 역주행, 뒤로 가버렸어.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KDI, 한국은행 여기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모두 다 0.1%포인트씩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우리 성장률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국책기관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혼자 경제가 아주 좋다. 지그집 식단은 좋겠지. 배 터지게 처먹겠지. 그리고 월급 많이 받잖아. 그리고 특활비 무지막지하게 써대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응?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수치라도 좀 보고 나와서 좀 짓거려라 이 사람아. 응? 맨날 수출 늘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던데 수출 늘었죠? 네, 수출 늡니다. 왜 수출이 늡니까?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 납니다. 왜 납니까? 수입이 적어지면 무역수지 흑자는 나는 겁니다. 수출과 수입 대비 이익이 얼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근데 수입이 줄어요? 왜 수출이 는 것으로 나타나는,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수가 쪼그라드니까 수입을 안 해. 제조업에서 수입을 해다가 만들어 팔 수가 없다니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 자체를 안 하니까 당연히 수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좋은 겁니까? 서민은 다 주고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그 주도 품목이 뭐죠?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조선업, 석유산업 이런 거 아닙니까? 석유 제품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건 그렇다 쳐도 반도체가 고용률이 있습니까? 반도체는 사람 별로 안 씁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가 수출 1위야. 그러면 고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다 자동차 옛날에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로봇가 대부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 역시 자동차 산업 역시 고용 유발 효과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다 그랬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 네, 진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 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이게 진짜 욕 나오네. 실업률 낮아졌다고요? 그래요. 50대, 60대, 70대 막 이 노인네들 일자리 늘었습니다. 100만 개 넘게 늘었죠. 그럼 노인들 일자리가 늘면 뭐합니까? 거기가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대와 30대, 40대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경제 활동 인구는 고용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자, 지난달 60대 이상에서 고용률이 27만 8천 명 증가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14만 9천 명이 감소했어요. 아니, 정부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잖아. 통계청 자료에. 윤석열 씨. 통계청 자료라도 좀 읽어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응? 60대, 70대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 그게 고용률 높아진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줬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줬습니까? 월급 제대로 줬습니까? 동네 쓰레기 줍는 일 시키잖아. 그리고 저 초등학교 앞에서 깃발 오르락내리락 한 것만 시키잖아. 그걸 고용률이라고 잡아놓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열을 받으면 안 돼.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근데 나 이 친구 어저께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수치를 막 찾아본 거야. 통계청 자료 한번 찾아봐. 다 나와. 근데 그래. 자, 그리고 올해 2분기 전국 소매 판매 요거 어떻게 됐어? 지난 전년에 비해서 2.9% 감소했단 말이야. 9분기 연속 감소를 한 거야. 그럼 망한 거잖아, 이 나라. 응? 소매 판매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 안 산다는 이야기, 안 산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아. 소매 판매가 거의 3% 가까이 감소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건을 만들고 팔고 소비하고 이러면서 돈이 도는 거야. 돈이 그냥. 도니까 돈이잖아. 그게 돌아야 돼. 근데 이제 안 돌잖아, 이 사람아. 소매 판매가 늘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몇 명으로 나와서 통계청 자료에 봐봐.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그래 놓고 퇴직 한 사람들이 치킨집 차려갖고 그냥 문 닫은 거예요.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영모양 요꼴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면 나라가 무엇을 해야 돼? 돈을 풀어야 되겠지. 그게 뉴딜 정책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만 원을 풀자, 현찰로 풀자는 것도 아니다. 그 지역 상품권으로 풀어서 경제를 돌리자. 코로나19 때 그렇게 해보니까 경제가 살아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100억씩 주죠? 라고 빈정된 게 이 나라 대통령이야. 말을 말뻔세가 고모냥 곡골이야. 응? 그럼 10억을 줘보든가 100억을 줘봐, 인간아. 응? 지금 그래가지고 감세 정책 쓰니까 2년 연속 빵꾸 난 거 아니에요? 지난해 56조 빵꾸 났지? 세수, 국세에서. 올해 78조 빵꾸 난다는 거잖아. 종부세, 법인세, 이 종부세, 법인세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사람들은 되게 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가 종부세 낸지 알아. 지가 법인세 낸지 알아. 웃기지 마. 너는 가난해서 못 내. 부자들만 내는 게 종부세고 법인세야. 근데 가짓도 안 한 것들이 여기 깎아주니까 막 박수쳐. 니하고 뭔 상관인데 그게. 부자들한테 걷어들이는 게 종부세고 법인세입니다. 근데 요걸 대폭 낮춰줬어. 이명박이가 낮춰준 적이 있고 윤석열이 지도 부자인 줄 알아. 그래 지도 낮춰 이걸. 그리고 또 상속세 감세. 상속세 웬만한 사람들은 상속세 안 냅니다. 부자들이나 내지. 우리 아버지가 나 상속해줘도 나는 좀 낼란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부자 감세 이제까지 해오면서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서민 경제가 이 모양 요꼴로 돌아가면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돼. 뉴딜 정책을 써야 돼. 근데 안 해. 왜? 서민 너희들은 뒤져버려라. 응? 니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니한테 너 돈 못 벌라 그랬냐? 너 조상 그런 조상 만나라 그랬냐? 니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리고 왜 이재명이가 25만 원 주라고 난리여? 못 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나라 윤석열 왕국의 나라다. 백성들이 다 뒤져가고 있다고 이 사람아. 지금 왕이잖아 왕. 국민들은 그래도 24%나 박수치고 윤석열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버러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재정 적자가 얼마예요? 상반기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성열 씨 상반기 재정 적자가 얼마냐고. 103조 4천억이야. 103조가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재정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근데 잘 살고 있단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 경제가. 네가 검사하면서 경제를 모르잖아. 경제의 경자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제를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재정 적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라니 그 국채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탓이다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 하여튼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은 맞은 것 같아. 내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응? 경제가 모르면서 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개소리 하고 있지 말고 의료 개혁이 뭐 지금 뭐 잘 되고 있다고 체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좀 하지 마.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검토해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가계부채 또 봐봐. 가계부채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GDP 대비 거의 100%에 가까워 90% 후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90%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웃기고 있네. 그냥 주장을 하니까 GDP 비교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전 정권 탓마다 하는데 지금 집권 3년 차야. 응?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답답하다. 응? 지금 봐봐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대출 그리고 카드 사용 이용 금액을 합친 이 가계 신용 규모가 1,896조 2천억 원이야. 응? 지금 2분기에만 13조 8천억 원 급증했단 말이야. 이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 그럼 부동산은 지금 흥하냐? 부동산도 망하고 있잖아. 수도권 아파트 급등. 야,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막 오르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 아파트 상승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갑자기 뭐라 한지 알아? 수도권 아파트 급등에 대해서 수도권의 기업과 인력 집중이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고 있어. 그거 나한테 어쩌라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수도권 집값 오르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오른 거요. 근데 나한테 어쩌라고? 나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각자 도생 정권이죠.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뭐 병에도 안 걸려야 돼. 요즘 그런데 응급실 문제 터지고 막 하니까 아프지 마시라고.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다치고 싶어서 다칩니까? 불가피하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사고가 나서 응급실을 찾는 건데 인사가 요즘 그러잖아. 아프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응급실 갈 일 생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게 그런 걸 마련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둬야죠. 나가야 돼. 대통령 노릇, 왕 노릇 하니까 지 혼자는 기분이 좋겠지. 지기 마누라랑은. 그렇지만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난 좀 제발 그만두시라. 그리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따위 말을 할 거면 제발 대통령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놀이가 좀 길어. 5년이. 그냥 그 대통령 놀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혼자 까불고 장난하면은 당신은 대통령 놀이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주문을 외우면 됩니까? 무당이 주문을 외우면 자 무당이 주문을 외운 것처럼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주문을 외우면 진짜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까? 무당이 네 병을 네 병 나아라 하고 주문하면 나아집니까? 아들 낳게 해줄게 아들 낳아라고 하면 무당이 주문을 하면 아들을 낳습니까? 에? 지금 무슨 무당도 아니고 단골레도 아니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경제에다 대놓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무당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단골레들 좋아해요? 지금 무당이 기도하듯이 하고 있어. 이놈은 단골레 정권이야. 단골레 정권 완전히. 아이고 단골레 정권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